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체육관장에게 지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거 참 말이 많더라고요. 성폭행을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애가 저 체육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저 성병까지 감염됐는데 그래 변호를 했는 게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이거는 지금 정말로 말해야 다들 분노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신의 블로그에는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이 자랑이죠. 이거 보고 이제 내한테 많이 와서 나한테 사건을 많이 맡겨라. 성폭행 가해자들아. 민주당 엄청난 하약골을 지금 안았습니다. 하약골을 껴안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여성 유권자들을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안인데 바로 조수진 이야기입니다. 조수진이라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위원 조수진과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인데 뭐 변호사인데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 있었고 유시민이 운영하는 알릴레오 거기에 출연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정희 통진당 이정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 조수진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게 뭐냐면은 서울 강북을에 박용진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봉주를 투입을 시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놓고 정봉주가 됐는데 이 정봉주가 망발이 드러났죠. 그리고 가짜 사과도 하지 않는 거짓말, 바로 이 목발 경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날아갔죠. 그래도 박용진에게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수진입니다. 조수진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원래 권리당원 50, 그 지역의 권리당원 50, 그 유권자 50인데 룰을 완전히 바꿔서 권리당원 100%, 전국 권리당원 70%, 그 지역 30%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딸들이 잡혀 찍어놓고. 자, 그 조수진인데 조수진이 지금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변호 문제죠. 그렇습니다. 조수진 지금 자기는 뭐 인권 변호사다, 뭐 민변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변호 사례들을 보면 거의 뭐 엽기적이고 표준적 이런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지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고 악질 변호를 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체육관장에게 지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거 참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3년 동안 얘가 어리니까 말을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장년이가 얘기를 해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소심 담당을 했나 봐요. 항소심 담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애가 체육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성병까지 감염됐는데 그래 변호를 했는 게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 그렇죠.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이거는 지금 정말로 말해야 다들 분노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명백한 2차 가해일 뿐더러 지금 인륜을 저버린 그런 변론입니다. 이거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은 그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원래 가해자 체육관장한테 10년 판결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자기가 이제 돈을 받고 선임이 됐으니까 수임을 했으니까 그 체육관장 어쨌든 형량을 낮춰주려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까지 해서 뭐 2차 가해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럼 돈만 벌면 되지. 그럼 이 정치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것도 일종의 명예직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변론을 해놓고 보면 또 심지어 작년 9월에 블로그에는 자신의 블로그에는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이 자랑이죠. 이거 보고 이제 내한테 많이 와서 나한테 사건을 많이 맡겨라. 성폭행 가해자들아. 나 그 전문가야. 그러니까. 나 성폭행 가해자
컨설턴트야. 컨설팅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고 둘만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 싸움으로 봐도 무방하다. 네. 피해자에게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자신이 무고하게 고소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도 변호했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전부 가해자들의 가해자 입장에서 같은 완벽하게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변론을 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가해자 입장에서 그것도 아주 악성 성폭력 사건에서 그러니까는 법 기소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뭐 특수강간도 저 가해자도 변호를 했고 또 뭐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가해자도 있고 돈만 주면 다 그냥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의 변호를 하면서 여학생이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다. 피고인이 강사 신분이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 참. 이 또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미는 없겠죠. 그래 재미있는 건 아니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지금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론하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변론을 했는데 이 성추행 내용이 보면요. 이게 2020년도 그건 몇 년 되지도 않았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가 추나 치료를 한다면서 하의 속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 지금 한의사를 변호하면서 방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블로그에 또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그때 아마 재판에서 지고 돌아와서 올린 것 같은데 성범죄에서 무죄라 넘는 것일까 고민한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성범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사업주도 변호했고 또 친일 애국 발언했던 공무원들 옹호했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변호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니까는 수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고 자기 직업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변론을 하면서 흉악 범죄 이런 변론을 하면서 법 기술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법 기술을 부려서 가령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심신미약이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했다고 하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네, 성폭행한 사람은 심신미약이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다. 네, 그 법 기술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들먹이는 이 2차 가해. 엄청난 2차 가해. 이성적 호감 표시를 했다. 예, 이런 얘기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변론을 맡았어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선임을 한 사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법 기술을 부려서 2차 가해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뭐 사무총장을 했나요? 참여연대 민변의 사무총장. 참여연대에는 뭐 상임위원인가 뭐 했는데 참여연대 이런 데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데지 않습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면은 본인이 그런 사건 안 맡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나중에 또 국회의원까지 될 생각을 했으면은 오히려 피해자 쪽에 그 뭐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너무 내가 높은 것을 요구하나요? 안 될 말을 하고 있나?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여성 가산점 받아서 국회에 배치달라고 했잖아요. 25점. 25%. 예, 25%.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성 가산점이라는 게 어떤 그 여성의 정치 참여 그리고 양성 평등 뭐 이런 차원에서 된 건데 그 성피해 그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걸로 여성으로서 혜택 받으려고 정치 입문을 하는데 도구를 사용을 했다. 이게 그래서 여성 민우회 같은 여성 단체도 146개 여성 단체가 아니 여성 후보 가산 제도가 성범죄자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로 써있다. 이렇게 했어요. 후보직 자진 사퇴하라. 근데 왜 후보직 사퇴 안 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감사 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민주당에도 네. 사실은 민주당 평소에 여성 의원들 인권 얘기, 여성 인권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수진 이 있고 난 뒤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 한마디도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단 한마디도 네. 입을 완전히 자크를 닫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한테 심판받겠다는 거는 자기들 손에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죠. 그러면 이거 바꾸지는 못해요. 나는 이제 박용진에게 한 번 더 기회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세 번째 기회가 있더라도 박용진한테는 안 줄 겁니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자, 그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대로 가는 이유, 그 아웃 안 시키는 이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그 자기 땅인데,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 조수진이 그 유시민이 했다잖아요. 길 가다가 뭐 배지 주었다고. 자,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왜 이걸 가지고 안 하냐 하면은 이재명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일을. 그렇죠. 비슷한 일을. 조카. 그때 그 대선 때 그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죠. 예. 조카가 그때 데이트 폭력이라 그랬죠. 자기가 이재명이 자기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 그랬는데 예. 사실은 흉악한 살인이었죠. 흉악한 살인이었죠. 흉악한 일가족에 대한 흉악한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조카 변론을 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런 변론을 하느냐 하니까는 뭐 변호사인데 자기 조카가 다른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그 형편이 안 돼서 내가 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변론을 하려면 해야지. 거기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데이터 폭력. 맞아요. 그 데이터 폭력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어떻게 데이터 폭력 중에 살인을 합니까? 자, 그래서 본인도 그때 그래서 피해자가 소송까지 했어요. 데이터 폭력이라는 말 듣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뭐 무죄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도 변호를 하면서 그런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변호를 하면서 자기도 뭐 데이터 폭력 이렇게 법 기술을 쓴 적이 있고 또 부당한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볼 때 옳지 않은 거 변론을 맡은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뭐 웬만한 막말은 막말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막말 뭐 하는 사람들 그대로 다 지금 공천을 줘서 지금 보낸 상황이죠. 그 조금 전에 그 이야기인데 이 공천도 받기 전에 그 이제 그 박용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경쟁을 하게 되니까 유시민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유시민 프로에 그 계속 출연했거든요. 조수진이 네. 할릴레오에. 그렇죠. 예. 그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조변이 배지 주었다. 그러니까 유시민 말이 예, 이제 그러니까, 조변, 조수진 변호사. 조변이 예. 배지 주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반대소를 하고 이랬다는데 지금 도대체 서울 강북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내용입니까? 이런 말들이 예.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예. 95년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도봉구 소속이었는데 도봉구에 들어가 있었는데 95년 총선부터 강북거리. 96년이죠. 96년 예. 15대 총선부터 이제 도봉구에서 분리돼서 강북 가벌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강북 가벌로 됐는데 강북 갑은 예. 중간에 한 두 번 보수 정당 계열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당선이 됐었는데 강북을에서는 지금 그 15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민주당이 다 있는 데거든요. 그런 지역구가 서울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고민정 광진을, 그렇죠. 광진을하고 요즘 두 개가 그 정도 안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이 동네도 강북을에도 삼선 의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워낙 좋은 텃밭이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60몇 프로를 얻었습니다. 60몇 프로고 국민의힘 30몇 프로 얻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아마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되는데 서울에서 최다. 서울의 최다. 다른 20대, 19대, 18대 쭉 봐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거의 50%를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공천 받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유권자를 그렇게 유권자 패싱이에요. 유권자 패싱. 이번에는 심하게 농락한 거죠. 패싱 차원은 아예 농락을 한 거예요. 박용진을 들었다 놨다 강북을. 그리고 박용진 강북을에
후보를 뽑는데 왜 전국의 비례 권리당원이 투표를 합니까? 저 일반 시민은 못 믿으니까. 참네.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잡혀 딱 찍어주니까는. 그러니까 이 강국어를 이만큼 무시하고 주머니돌이 공깃돌도 아니고 네. 주머니 속에 공깃돌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해도 당신들 어차피 우리 찍을 거잖아. 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조수진 이거 사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럼요. 더 큰 문제는 조수진이 지금 주소 이전을 안 해가지고 맞아. 투표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출마한 지역에 투표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19일까지 주소 이전을 해야지 투표권이 생깁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19일 날 경선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거인 명부 작성이 끝났으니까는 자기가 투표를 못 해요. 자기는 동작을 가서 해야 됩니다. 자기 원래 살던데 그러니까. 살던데 투표를 해야 돼요. 사전 투표하면 이제 사전 투표 동작을 후보 동작을이 누구지? 나경원하고 유삼용 경찰서장 거기 투표해야 돼요. 본인은. 그리고 그 강복을 유권자한테는 나 찍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희 가서 투표해야 돼. 유삼용 찍겠지 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광복을 주민들은 이걸 저 1번을 찍어야 된단 말입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투표에 뭐 이렇게나 저래나 하면 안 되고. 정말 참. 자,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이 이 경선에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금배지 주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박용진은 분명히 이겨. 응? 날라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줄 테니까는 지금 권리당원 100% 하는 것처럼 이겨. 이거 이제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본선 나가면 여기는 무조건 민주당 후보면 아무나 갖다 넣어서 찍으니까는 그 금배지 그냥 주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 강북을 유권자들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찍는 그 유권자들로 무시를 한 거고 또 이게 그 박용진한테는 또 조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도 있는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엽기적이고 패론적인 변론들이 있어서 제가 썸네일에 조수진의 직업은 성범죄범 컨설팅 이렇게 제가 달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총선에 또 다른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강북을에서는 당선될 수는 있죠. 네. 조수진 강북을에서는 당선될 수 있겠지만 다른 접전 지역에서는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공천을 정말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찍겠느냐. 뭐 유권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조수진과 관련해서는 쏙쏙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총선의 뭐 핵심 쟁점. 그러니까 조수진 개인의 이런 뭐 패론적인 이런 이 변론도 변론이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을 그냥 갑자기 그 총선 후보도 아니었는데 갖다 꽂아서 그냥 무조건 찍으라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 데려오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정봉도 그렇고 조수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 진영 전체의 어떤 비도덕성, 뭐 윤리성, 비윤리성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서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